아까 박지원 의원님이 나가면서 김용남 전 의원한테 뭐라고 했냐면 전화 안 왔어요라고 물어보. 아 이거 재밌네요. 예, 전화. 요새는 전화를 기다릴 게 아니고요. 예. 국민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요? 국민 추천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예. 그렇네요. 지금은 전화 걸려오기는 어렵고 그렇네. 그러니까 월요일까지는 이제 추천 결과를 보고 또 인사 검증하고 뭐 그렇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국민 추천제에 추천이 많이 된 사람들 중에 상당수를 또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전화 올 기간은 아니죠. 전화 올 기간은 아니다. 이렇게 위안을 삼고 그래요. 있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요. 국민 추천제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어제 대변인실에서 얘기한 것은 11,000명 네. 넘게 지금 추천했다. 이렇게 되니까 법무장관부터 해가지고 쭉쭉 추천하고 있다 하니까 아마 그 추천 명단 중에 김용남 우리 의원님 이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 그러니까 댓글 이렇게 달아주시는 분들 보면 했다고 하시죠? 들어가서 추천했어요. 그리고 댓글 다는 분들이 있죠. 많이 계신 거로 봐서 네. 저도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추천은 되고 있는 것 추천은 같습니다. 되고 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국민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겸허한 자세로 남은 일주일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인이 직접 추천해도 된다라고 경님이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직 안 했는데 예, 저는 한번 하셔야겠네. 자천을 해야 되나요? 내가 나를 제일 잘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국민들의 뜻을 물어서 인사를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뭐 인사가 완전히 완벽하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예, 인수위가 없었기 그거는 때문에. 사실은 네,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네, 본인이 알고 있던 사람 내지는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를 다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인재풀이 그렇게 넓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부족한 인재풀을 이렇게 국민 추천제 같은 방식을 통해서 넓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넓히고 있다. 추천을 많이 받으면 무조건 임명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검증 절차도 있고 그 자리에 과연 적합한 사람이냐를 따로 판단을 해서 임명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물망에 오르는 인재풀을 넓게 가져간다는 거는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것만 해도 좀 달라진 모습. 그럼요. 이재명 대통령 시대는 다르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것이고. 왜냐하면 네. 지난 정부만 해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안 왜냐하면 했죠. 이걸 본인의 어떤 전리품 내지는 본인이 그냥 결정해도 되는 본인의 어떤 뭐 권력으로서의 소유물이라고 그렇지. 내 생각을 거야, 하니까 이거. 네. 그러니까 차라리 아름아름 이렇게 부탁받아서 하는 방식을 하고 그것도 네. 이제 정식으로 좋은 사람들 공식적인 루트로 추천받는 게 아니고 뭐 자기 와이프 아니면 무속인 뭐 그러니까 사실 건진 맞아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주변 사람 밀어넣으려고 그렇게 예, 했던 예. 거잖아. 근데 그게 그냥 밀어넣냐고. 받고 다 들어갔지. 받고 밀어넣는 거지. 밀어넣겠지. 그래서 오죽하면은 문자로 건진법사가 김건희한테 이거 인사 친윤 때문에 안 된다. 윤핵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소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게 뭡니까? 파워 게임을 한 거죠. 아하. 서로. 야, 완전히 이 난장판 아수라장이었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게 당시에. 다 돈이거든요. 다 장사. 돈이에요. 예. 그 정권을 보고 있었다. 이게 웬일입니까? 다이아몬드 목걸이부터 해서 명품백, 그 다음에 통일교 총책일까지 원정 도박 의혹까지 나오고, 이게 완전히 그 드라마, 영화 한 편이 지금 다 이제 찍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AI로 딱 하면은 영화 한 편 만들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남미의 전 대통령이 뭐 네. 자기가 대통령 재임하고 있으면서 건설공사를 특정 그룹에다 몰아주고 네. 그러니까 10억 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US 달러로. 10억 불. 네. 그래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네. 재산 6천억을 추징당하게 됐다라는 외신을 오늘 아침 신문에 봤는데 네.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다 진실이 드러날지는 네.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인사권을 그렇게 행사하면 그게 옛날에 뭐 우리 사극에서 보는 매간 매직이에요. 메간 매직. 예, 권력자 앞에 막 바리바리 싸들고 오잖아. 네. 그러면서 어디 사또 자리 하나 뭐 보내달라고 하고 뭐 금두껍이 네. 싸서 보자기 싸서 와서 이렇게 펼쳐도 있고. 그런 거죠. 그게 그런 거다. 현실에서도 실제로 있는 일인 아.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런 의혹들 이게 한꺼풀만 벗기면 다 드러날 의혹들 이게 쌓이고 쌓였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5년 임기 끝나면 윤석열 부부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조사되면은 우리도 잘못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안 했을까? 근데 예? 그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른바 뭐 김건희 대통령 썰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계속 정권 연장하면 된다. 예. 김건희 시키고 뭐 다음에는 뭐 건지법사를 시키면 계속 뭐 안 될 하면 것 된다. 같으면 뭐 쿠데타 해갖고 영구집권 하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의혹들 이걸 누가 밝히겠어? 이런 생각 떵떵거리면서 살아왔던 것인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부부는? 수사 받아야죠. 예, 근데 윤석열 이제 부부는? 지금 특검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근데 특검 수사를 앞두고 지금 경찰이나 검찰의 자세가 어정쩡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어정쩡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소환 불응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찰의 소환 요구에 지금 안 나가겠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러 가서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글쎄요 할까? 그러니까 약간 시기적으로 지금 특검법은 통과됐습니다만 아직 특검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지는 않아서 네. 특검 수사는 개시되기 전이고 경찰이나 이런 기존의 국가 수사기관은 곧 특검이 할 텐데 뭐 네. 이런 아주 어정쩡한 시기 아닌가 싶어요 지금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사실은 그전 같으면 예. 특검이 출범한다고 하면 더 열심히 더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특검 공식적으로 시작되면 네. 수사 기록이나 모든 거를 다 인계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 그러면 떼야 되니까. 책 거의. 잡히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이상해요. 아예 들어 눕는 것 같아. 특히 검찰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침대 축구도 아니고 이거 네. 뭐 하는 겁니까? 시간만 보내고 있고. 신무장도 그 자리에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그렇게 할 거면 나가든지 차라리.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 정부 사람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신무장 지키고 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까지 가서 업적으로 가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대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제 앞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교체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을 몰아내선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 그럼 뭐 임기 채우려고. 그러니까 내년 8월까지 지키고 어이, 방통위원장도 법카가 있죠. 당연히 기관장이니까 다 있죠. 있죠. 네, 기관카도 그걸로 지금 뭐 빵을 모으고 있나? 전국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 지키고 싶다. 그 욕망을 드러낸 거죠. 이거 지금 욕구를. 그건 발상이 좀 깜찍한데. 깜찍하다. 깜찍하다. 자 그리고 속보가 들어왔는데 윤석열 경찰 2차 소환에도 불응했다. 속보도 네.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 불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불응하면 예. 그게 체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네. 보통 요새는 긴급 체포는 잘 안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죠. 예. 그래서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이제 집으로 가야죠. 아침에 일찍 가서 신병을 데리고 나오는 거지. 우리가 관저 그때 막 저항할 때 그때 그렇죠. 봤던 거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저항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아크로비스타는 일단 그 구조가 안 되지 않나요? 아니면 그 현관 앞에서 대치하고 경호원들하고 아파트 현관 문을 안 열어줄래나? 공동 현관부터 보통 그런 경우에는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예. 공동 현관을 따고 예. 들어가서 집 앞에까지 간다. 아니 그러니까 현관 문 앞까지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들어갈 수 있어요. 경비실에 예. 협조 공동 얻어서 현관. 거기까지는 그 호실 앞까지는 예. 당연히 그냥 가는 거고. 근데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안 잠그고, 열어줘. 예. 그러면 열쇠공 불러서 따요. 그렇구나. 따고 들어가서 체포해 오죠 보통. 공동 현관을 이제 경비원이 안 열어줄 리는 없겠죠.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 경비 아저씨가 왜
본인이 그것도 공무집행 방해인데 그 경비 그렇죠. 아저씨가 왜 윤석열 그렇죠, 부부하고 그렇죠. 공동 그렇겠네. 운명체로 묶여요. 자기 몸이. 그러진 않죠. 혹시 개몽되셨을까봐. 그렇죠. 여러 그거는 뭐 당연한 수순이고 현관도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다. 예. 경호원들이 막거나 이럴 가능성 없습니까? 경호하는 인력이 있으니까 어쨌든 몇 명이라도. 그럴 의지가 있을까요? 아니 그리고 영장 갖고 와서 집행하겠다는데 그걸 막아서면 안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막아서면은 그러니까 관저에 있을 때와는 수도 그렇고 예. 화력도 그렇고 다 다르고.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불소추 특권이 없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서. 그렇네요. 예. 그걸 막아서면서 경호원들 입장,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자신의 뭐 신세를 망치거나 아 그럼요. 뭐 그럴 일은 없다. 그 공무집행 공무집 방해로 방해를. 해갖고 하면은 연금도 날라가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 부분들 저희가 지켜보고 그러면은 2차 지금 불응했으니까 3차까지 기다려 주는 겁니까? 아니 사실은 3차까지 꼭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하면 네. 지금이라도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미. 근데 뭐 한 번 더 불러본다? 뭐 그럴 수도 그럴 있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있는 거죠 그거는. 근데 이미 지켜봐야겠지만.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지켜볼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이제 댓글로 극우들이 들어놓을 수도 있다. HS님이 이런 데 걱정하신다. 어떻게 됩니까? 극우들이 들어놓으면 아크로비스트 앞에 막 들어놓아서 집회하고 뭐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해서 바로 들어가면 올라가면 되죠. 아 그렇네요. 거기 예. 입주민들이 그렇게 많은데 모든 차를 다 막아 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경비 아저씨 협조 받아서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되죠. 네. 아 지훈이즈님이 출장 조사하면 응한다라고 그 댓글 주셨는데 출장 조사하면 응한다는 입장이란 것 아니 같습니다. 자기가 아직도 무슨 현직 대통령인 줄 알아. 무슨 출장 조사예요. 나오려면 나가는 거지. 네, 그래요. 지금 속보로 체포영장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그래요? 같은데 뭐 아니, 그게 뭐 그렇게 해야죠. 당연하다는 것이고 좀 속보가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글 작성자가 검거됐다라는 속보도 들어와 있네요. 이게 뭐 이런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그럼요. 테러를 그건 하겠다라고. 말도 안 되는 뭐 진짜로 테러를 네. 할 생각이 있었는지 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글 올리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일이죠. 걱정이고요. 이제 경호나 이런 것들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된다. 뭐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당연히 열심히 하겠지만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경호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대통령의 강조를 합니다. 직계 가족들은 다 경호처 경호 경호를 예. 받습니다. 예. 안전이 제일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글 작성자 검거됐다는 소식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특검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죠. 특검 못 가시죠? 당원. 그렇죠. 네. 예. 그 당적이 최근 1년 동안 있으면 안 돼요. 네. 좀 아쉬우시겠어요. 아닌가요? 아니 뭐 다른 자리도 많은데. 다른 자리. 아니 근데 그래도 그런 건 있죠. 예, 사실은 싹 가서 그 내가 가서 싹. 그렇죠. 수사하던 사람들은 그런 욕심은 있어요. 음. 이거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런 보이잖아요, 욕심은 또. 있어요. 예. 이렇게 가서 하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뭐 그 의견은 또 피력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당적 때문에는 못 가시지만 네. 특검에 대한 모르겠습니다. 추천이 누가 될지는 하마평은 계속 오르고 있지만 누가 되든 간에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됐다. 그럼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열심히 지금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몇 사람 이름이 나오고 거명되는 것 있던데. 같던데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예. 고위직 있었던 뭐 검사 출신도 있고 뭐 여러 거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열심히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망설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안 할 거면 그 자리에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열심히 안 할 거면 가면 안 되는 것이고 3대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세 가지 특검이 있는데 의원님은 어디에 좀 하나하나 주목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뭐래도 내란 특검이죠. 내란 특검. 왜냐하면 내란이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 또 재판받고 있는 주로 장성들 저 네. 사람들만 관여한 거냐 과연 아. 그랬을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정말 아무 터치도 안 받고 가만히 있다 그냥 집에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그러니까 사람들. 그 진상을 밝혀서 정말
내란에 가담했거나 공모를 했던 사람은 발본 세건해야 되는 게 맞고 네.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역시 흥미는 김건희 특검이 더 갈 것 같아요. 의미는 내란 특검이 더 아니 크지만. 왜냐면 온갖 네. 일이 다 있었잖아 거기서. 그렇게 말입니다. 예. 이게 그야말로 노다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아니, 해왔는데. 그리고 사실은 수사하는 사람 예.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외국으로 한번 돈이 빠져나가면 이거 찾기 정말 힘들거든요. 훨씬 어려워요. 네. 근데 그래서 난이도도 높고 김건희 특검이 네. 그랬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지금 뭐 캄보디아 얘기도 나오고 이런저런 그 해외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제로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재밌어요. 그래요. 그렇지. 쉬운 문제 푸는 것보단 수학도 어려운 문제가 낑낑 싸매고 하면서도 그거 정말 풀었을 때 그 성취감이 희열. 있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제가 보기엔 난이도도 높고 수사 결과가 잘 나오면 진짜 깜짝 놀랄 만한 결과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까지 예. 밝혀질 수가 있다. 그럼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아마 이제 특검 사무실마다 기자들이 다 이제 뻗치기 하면서 브리핑도 듣고 취재를 할 텐데 김건희 특검에 또 많은 뉴스가 쏟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뉴스는 거기가 네. 제일 많이 나오겠죠. 그래요. 김건희 특검 기대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병철이 같은 경우도 윤석열, 김건희 특검 수사 중에 구속이 되고 이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은 그 전에 체포? 구속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네. 공무집행 방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출석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만약에 발부받아서 한다면 앞서 구속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특검 수사를 통해서는 당연히 구속되지 않을까요? 두 구속이 사람 될 다. 거다. 네. 구속 다 될 거다. 알겠습니다. 이 3대 특검, 이 새 특검 사실은 우리가 이제 통과되는 장면 보면서 야 이렇게 쉽게 통과될 거, 뭐 통과는 쉽게 되어 왔지만은 공포까지 가는 이 쉬운 과정을 보면서 윤석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구나 이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걸 틀어지고 있으면서 거부권 행사했던 이런 모습들 다시 한번 그러니까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네. 제가 작년부터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건희 입장에서도 제일 약하게 얻어맞는 게 남편이 대통령 할 때 검찰 수사 받고 거기서 불구속 기소되면 네. 그게 가장 약하게 처벌받는 거다. 근데 그걸 왜 거부하냐? 그게 본인한테도 제일 이로운 거지. 네. 근데 저러다가 특검 수사되면 그다음 세게 얻어맞는 거고. 예. 최악은 정권 바뀐 다음에 뭐 검찰이나 특검 수사 받으면 제일 그 심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거꾸로 한다 지금. 그 말씀을 작년부터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어리석게 굴다가 제일 세게 얻어맞게 생겼어요 지금. 그렇네요. 그 미루고 미룬 숙제를 한꺼번에 네. 세 개가 한꺼번에 지금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세 개 다 윤석열 부부를 겨냥한 특검. 그렇죠. 사실상 이름은 다르게 돼 있지만 나눠져 있지만 특검이 어떤 분들이 임명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특검 간에 경쟁이 붙을 수도 있을 거요. 특검 간에 우리가 먼저 구속시킬 거야 뭐. 수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욕심 내죠. 그럴 수 있겠네. 그거는 수사하는 사람은 내가 먼저 잡아내려고 하죠. 그것도 흥미진진하겠네요. 흥미진진하겠네요. 자, 3대 특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고 7월 중에는 뭐 이제 가동이 된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예. 7월 초에는 뭐 시작될 거다. 예. 알겠습니다. 오마이 TV도 특검 현장 계속 지키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